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제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었어요.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요. 글로벌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뛴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흐름은 일단 오늘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하락에 베팅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2600이라는 코스피 지수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애들을 아무리 끌어올려봐야 3000포인트를 갈 수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 이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이 현대차에 대한 시총을 넘어선다라고 해서 넘어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장은 이런 어떤 그 주도주들의 변모, 섹터에 대한 변모가 이어지는 그 어떤 시기에서는 항상 호재성 사건, 조그마한 것만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다른 이런 업종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단기 차익하는 게 과거 시장의 패턴이었고 항상 있었던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들은 어떤 특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숨죽이고 있다가도 이게 만일에 호재성 사건이구나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종목들을 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진짜 한참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했던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맞아요. 시진핑이 둘이 전화했다라는 이슈로도요. 오후 2시에 3시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해서 주가를 시장 자체를 3%까지 급등했던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요. 주도주 자체가 없었고 모두 급락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이 지수의 상승을 보이지 않느냐, 3% 4% 정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방산 관련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이라는 이런 수혜주의라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레벨업 시켰던 부분이 존재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 마침 기다렸던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에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쪽이 시장의 급등을 이끌어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자 과거에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을 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신호가 결국은 트럼프와 그다음 시진핑 둘이 전화 통화했다는 이슈로도 시장을 급등시켰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수를 3%까지 급등시키지 않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만 급등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뭐죠? 맞아요. 다른 애들은 이미 치고 나가 있었고 얘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힘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 이때 결국은 뭐냐면 3000포인트라는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무엇이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려야만이 죄송합니다. 끌어올려야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이 5월달 이때 보시게 되면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국가 되었죠. 근데 이 당시에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었죠?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이 상방이 막혀 있었던 때였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속적으로 과거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6%씩 급등 나오죠? SK 하이닉스는 몇 프로씩 급등 나오죠? 미친 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에 대한 부분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5월달, 그죠? 5월달에 바닥을 찍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나스닥이 4%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화요일에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수급적인 동향도 점검하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신규로 혹시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신고가 분명히 더 갈 수 있어요.
월요일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갭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가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볼게요. 일단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종합지표는 지금 3.56% 정도 급락 나왔는데 어떤 게 급락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2% 급락, 엔비디아 5% 급락, 그 다음에요. 네, 특징적인 부분. 네, 아마존 5%, 테슬라 5%, 메타 4%.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AMD라고 하는 회사가 7% 정도 급락을 했어요. 8% 정도.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와 엮여 있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누구죠? 엔비디아, 제인수랑. 최근에 HBM 맞아요. 이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해서 서한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MD의 주가가 또 8% 빠졌어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AMD, 그죠? 샘 올트먼. 이 한국으로 와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반도체 주문을 한 기업이죠. 자, 결국은 뭐냐면 이 가속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 가속기. 자,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 그다음 AMD 둘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분명 월요일에 갭으로 하락할 거예요. 근데 때마침 지금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요게 하나 나와 있어요. 중국 히토류 통제에 트럼프 100% 추가 관세, 미중 정상회담도 미지수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또 이 기사가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특허 침해 판결, 6천억을 배상해라. 자,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로 6천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침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는 분명 뚫어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연봉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96,800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화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자, 월요일에 여러분들 갭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도하시는 분은 없죠? 예? 흔들리지 마세요. 자, 기관 투자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요 금융 투자라는 이 집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증권회사의 단기 자금으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행위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익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주식, 우리나라 주식, 채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해외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팔고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이 리밸런싱 자, 뭐 30%, 20%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국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제일 만만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바로 삼성전자다. 이 말씀을 드렸죠. 기타 법인은요. 이게 자사주라고 했죠. 요 자사주 매입을 보게 되면 9월 29일자 끝났을 때 일단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사주 물량이고요. 요건 뭐죠? 일반적인 기타 법인이 들어왔다가 맞아요. 단기적으로 나갔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매도 현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58만 주, 100만 주. 공매도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 있다는 것도 월요일에 대한 부분에서 갭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전날에 있었던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꽉 찬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 과정을 가만히 볼게요.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을 완벽히 실어내면서 거래됐을 때 이렇게 갭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만일에 이 과정 중에서 실제로 요런 과정 있죠. 요런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딱 거래량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됐을 때는 이런 중간 조정 과정이 한 번씩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오늘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 이 둘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지 모르겠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느 게 좋아요라고 하면 실제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드릴 텐데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화요일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예측돼 있죠?
9조 한 3천억 정도 예정돼 있죠. 이때는 한 9조 초반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실적은 거의 비스무리한 건데 왜 여길 뚫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엔 HBM이라는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은 맞아요. 애플, 테슬라, 그다음 또 뭐 있죠? 최근에 샘 올트먼, 엔비디아까지 이 HBM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이 부분을 뚫어낼 수밖에 없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당시에는요 팬더믹 사건이 있었을 때 실제로 가전제품 수요 늘어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섰던 적도 있었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누가요? 샘 올트먼이 맞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이 반도체를 주문하기 시작하고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행보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AI라는 부분도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하다가 멈춰버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SK 하이닉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버블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실적을 한번 증명해달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죠? 바로 샘 올트먼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바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있죠? 자, 이거 같이 볼게요. 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실제로 이제까지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마다 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보여주지 않았던 이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AI의 아버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좀 걱정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급락했던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는 계속 나왔으나 계속 올랐어요. 뭐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엇이죠? 맞아요. 시진핑의 어떤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여기서도 버블론 나왔고요. 여기서도 버블론 나왔고요. 미국 시장에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버블론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그 버블론을 이겨내면서 실적이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도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개파락한다고 한다면 이게 AI의 버블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고요.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어떤 코멘트, 요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분명히 월요일 하루짜리의 무엇이죠? 악재가 반영이 되는 마지막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조정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업종을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원익 IPS 그냥 한번 같이 쭉 볼게요. 이 반도체 업종을 무지막지하게 끌려 올렸을 거예요. 자, 봐요. 자, 이런 원익홀딩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그냥 한 번에 빵빵빵빵 끌어올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보유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삼성전자의 재료를 단순히 HBM 하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지수 오르고 반도체 빠지고 이런 버블론 나왔을 때 흔들려 하신다고.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외쳤던 사건은 하나가 있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거. 뭐죠? 말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로 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을 보유한 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41% 1대주주죠. 41%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사자라는 게 아니고 분명 이게
로봇의 그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 대장주 역할, 그러니까 중심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유하시되 만일에 월요일에 여러분 추가 매수 타점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다. 뭐요? 반도체와 시장의 중심인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에 이 확산을 주지 않았냐고요. 그죠? 중소형주들. 그러면 이게 로봇이라는 이 산업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들도 정말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자, 뭐 클로버 상한가 같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면, 뭐 해성 로보틱스, 우린 PTS부터 시작해서 지능용 로봇, 뭐 로보티즈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이 로봇 관련주를 지금 많이 오른 걸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오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반도체와 그다음에 로봇 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은 없을까?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빠질 땐 다 같이 빠지잖아요. 로봇 빠질 땐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재료를 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었죠. 이 후속주로 오늘 하나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 부분 8월 20일자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요거 똑같은 거 하나 오늘 선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얘는요. 자회사의 로봇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익 IPS라는 이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보시게 되면 이 원익 IPS 2대 주주가 누구죠? 삼성전자죠. 1대 주주는요. 원익홀딩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원익 IPS는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익홀딩스라는 기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구간대에서 로봇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반도체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뭔가 이 큰 변동성 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만 하고 있죠. 상한가까지 갔죠. 이게 무슨 뜻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그죠? 로봇 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은 없을까? 요거를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략적으로 얼마? 맞아. 대략적으로 한 뭐 10% 정도만 좀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인 로봇 요 두 가지에 대한 재료를 가진 중소형주 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도요. 잘 보게 되면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렇게 상승 줄 땐 주고 하락할 땐 또 맞아 덜 하락하죠. 이게 바로 중소형주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요 똑같은 종목을 하나 찾아냈는데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9월 26일에 이렇게 맞아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잠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금융투자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을 통해서 분명 하락을 시켰지만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자, 5월 달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58,000원대의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후 2시 17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일에 월요일에 갭으로 하락할 때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가 시장의 동향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요 부분 여러분께 잡아드릴 수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수급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타이밍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에 베팅하는 부분 그리고 선물 매도를 통해서 지수의 급락을 예측했던 이들이 또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상방으로 끌어올린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을 때요. 이 종목이 실제로 뭐죠? 맞아요. 반도체 관련주로 포함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의 부근대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 기업은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원익 IPS라는 회사 있죠. 그죠? 그리고 맞아요. 원익 홀딩스가 원익 IPS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인식돼 있죠. 지분법 이익으로. 근데 원익홀딩스는 또 메타라는 이 글로벌 기업의 어떤 로봇,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자, 저는요, 이 과거에도요, 이 원익홀딩스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던 기업인데,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겠죠? 삼성전자 만일에 주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일 때 어떻게 될 거다? 원익홀딩스는 지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명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제한을 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종목, 요것도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네. 반도체 사업부와 그럼 로봇 사업부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네. 이 생각으로 분명히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방까지 다녀온 종목인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2644-8426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자, 타점 월요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가 매수점 잡아드릴 거고요.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종목이죠. 대략적으로 원익홀딩스처럼 한 3배 정도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요, 분명히 화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분명히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개파락했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면 또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잠깐의 조정이 여러분들의 무엇이죠? 이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보유한 1년치의 이 수익을 여러분 한 번에 줄 수 있는데, 현재의 구간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갈등 이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월요일에 이제 조정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타점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제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했고요.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 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나왔었다. 그러나 주가는 올랐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나왔었다. 그러나 주가는 올랐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살짝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게 나스닥 시장이 4% 급락했는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는 이제 또 막 매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58,000원대에 말씀드렸고 중간 과정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8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하는 라이브도 꼭 참여하시고요. 자, 상단에 나 있는 010-2644-8446입니다. 자,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께 타점 문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도 하루에 10번 이상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곡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왕이면 많이 오른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이 원익홀딩스처럼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이 중소형주 하나 끼워 놓으시게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의 대형주지 않습니까? 이런 중간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요 종목 포트폴리오 한 10%만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조정 받는 과정에서도 제법 그래도 맞아요. 계좌평가에 그래도 이제 그 수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 많네. 한 3배 이상은 분명히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반도체, 로봇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조정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짜 안규수였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그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당시에는 무엇이죠? 맞아요. 퀄테스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했다. 실적은 일단 9.3조 원에 대한 부분에 컨센서스만 일치하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맞아요. 신규 가속기에 HBM4가 탑재되기 시작하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었던 매출이 신규로 잡히기 시작하면 이 실적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에 9.3조 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 수치에 부합하는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더 유효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뭐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뭘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월요일에 개파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투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말 사이에 제가 라이브 한번 켜보도록 할 거니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물어보실 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질의응답해 보시기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는요. 신고가. 자, 월요일에 조정을 주더라도 살짝 조정 뒀다가 화요일에 실적 발표 시즌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할 거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다, 뭐 AI 버블론이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타짜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